네, 반갑습니다. 예, 2024년 1월 29일 오늘 자평진지 읽게 보겠습니다. 예, 7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하기도 하죠. 이게 사주 안에서 형충이나 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상태를 어, 이 정리해놓은 거죠. 정리해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뭐 다 간지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격국을 구분짓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 요걸 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간지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좀 공부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일단은 자평진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갔는가에 관련하여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은 사명 이렇게 돼 있고, 자묘, 신사 이런 종류가 사명이다. 그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6개들이 충을 하는 육충이다 이렇게 놓고, 자오묘유, 류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뭐 사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자모형이나 인사신이나 그다음에 축술미하고 그다음에 자형으로 진진오유유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80도 반대쪽에 있는 게 충이죠, 그죠? 예, 좌우충이나 묘충 이런 것들이니까. 회는 이제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책에서는 회를 방압을 넣을 경우도 있습니다. 천미에는 이게 방압도 회라고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회는 그냥 삼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뭐 회의할 때 했잖아요, 그죠? 세 군데에서 모여서 각자 이제 뜻을 모으는 것이니까 다른 방에 있던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회라하고 방국 이렇게 이룬다 할 때는 임묘진, 사오미 이럴 때는 방국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회는 삼회 이렇게 하고 신자진 이런 것들이 삼합이 그런 종류입니다. 합은 육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와 축이 합한 유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형충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합, 예, 합은 삼합하고 방합, 그죠? 예. 앞에 이 청간합은 따로 있었죠, 그죠?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지지공을 나누어서 말한 것입니다. 비스듬히 대한다는 것은 충인데 쳐서 맞춘다는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그렇죠, 그죠? 이거는 비스듬히 대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비껴서 마주보고 있는 거, 비껴서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충이라 하니까 뭐 이거는 우리 그냥 이야기하면 반대쪽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예, 비껴 있고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딱 있는 거는 이게 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춘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반대 딱 있으니까 이래 서로 딱 이렇게 뭐 화살 쏘듯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충입니다. 그다음에 삼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친구를 뜻하는데, 나란히 대하여 합하였다는 것은 이웃과 어울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사밥이나 이런 거죠, 그죠? 삼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사명이 뜻을 취함에 이르러서는 잠시 또 적잖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했죠. 사명의 뜻을 취함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사명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것을 어떤 연유에서 사명이 생겼는가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다 해도 우리가 뭐 이거 사주풀이 하는 데는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막 그거 몰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점이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보겠습니다. 2장에 다음 장이 아니고 2단락을 보겠습니다. 팔자지지에 형충이 있으면 모든 좋은 일 아니나 삼합육합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시를 들죠. 형충이 있지만 그러나 형충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사주 안에 있으면 이거는 별로 좋은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안에서는 형과 충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제 지지해죠, 그죠? 형충은 지지에서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자와 오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작용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는 이 글자의 고유한 작용, 어떤 작용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자수가 작용하여서 일으키는 천간의 작용을 전부 다 작용을 못하게 해버려요. 이 충에 의해서. 훼손되었다고 하죠, 그죠? 훼손되었다고 해요. 이게 작용을 하지 않는, 지지가 그 작용을 형충에서 하지 못한다면, 예, 그 작용력, 자수가 일으키는 작용력과 오화가 일으키는 작용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과 충도 마찬가지죠. 형도 마찬가지죠. 형도 동일하게 그런 개념으로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안에서 형충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격에서는 그 형충을 함으로 해서 좋은 것들을 살려내서 그걸 이루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것으로 지금 요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면서 갑일생이 6월이면 이렇게 하면 정관격이죠, 그죠? 요 월령이 정관이 됐죠. 그럼 묘유충을 만나니까 정관이 끼어져요, 이렇게 묘유충. 그런데 지지에 술이 있다 이러면 이제 술이 우리가 요 약간 이격이 있죠. 거리상으로는 이격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격이 있죠. 술과 묘가. 그렇지만 요거는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묘유충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 내용이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원문에 충실하니까 일단 원문대로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중요합에 대한 거는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면 요런 것들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자편진전을 공부하는 거니까 충실해 봅시다. 그다음에 진이 있으면 유와 진이 합하여서 이제 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진유합으로서 이제 합해서 화되었느냐 화되었느냐 하는 것의 관계는 보면 육합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죠? 자편진전에서는 합에서 잡혔다 이렇게 하면서 변질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는 정관격이 그래도 충을 안 당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와 미가 있으면 묘와 해미가 회합해서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묘충 요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다 묘충이 예제죠. 이렇게 하면 해수가 그죠? 요렇게 멀리서 시와 년지에 요렇게 합을 한 거예요. 이걸 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잘 눈여겨 봐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격국의 승패를 볼 때 요런 것들이 일종의 단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것들, 아이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도 요렇게, 합을 하네요.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와 축이 있으면 유와 사축이 회합해서 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유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회국해버렸죠. 요렇게 회국해버렸어요. 왕제가 회국해버리면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요 삼합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작용이, 이제 요것도 일종의 작용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원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냥 요렇게 정관이 살아있다라고 보죠. 이 삼합이 강하게 보통 이렇게 되면, 요렇게 하면 이 묘를 갖다가 충을 아주 그냥 세게 찹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아주 그냥 삼합으로 그걸 확 해버리죠. 요대로 있으면 요런 것들은 요렇게 삼합하는 것은 반대 작용을 엄청 세게 밀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회합으로 가히 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 단락은 뭐냐면 이제 회합해가지고 회합해서 이 충이라는 것을 이제 없애는 모양의 그 작용력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파트. 자, 7-3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회합해서 형을 해소하는 겁니다. 앞에는 회합으로 가익충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형에 대한 이야기죠. 예,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일생에서 자월이면 자묘를 만나면 형이 되겠죠. 자묘 이렇게 예, 무례한 형이죠. 그죠? 예, 무례하다. 사가지 없다 이 말입니다. 사가지 없습니다. 예, 하는데 자명이 있다고 무조건 사가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긴 하지만 하여튼 무례하다 이 말입니다. 예, 자월에서 묘를 만나면 형이 되는데 옥지지에 술이 있으면 그죠? 어이구 맞죠? 아까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있으면 묘와 술이 합해서 이제 이 자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런 그 관계성에 볼 때는 이 지지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각으로 봤는가를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눈치를 차려야 됩니다. 요런 요 변화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자, 지지 관계에 대한 것을 그 눈치를 채라 힌트가 됩니다. 자, 봅시다. 축이 있으면 곧 자와 축이 합해서 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축이 있으면 자와 축이 이렇게 육합을 그린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묘술합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형이 안 됩니다. 정관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해와 미가 있으면 곧 묘와 해미가 합해서 형이 되지 않습니다. 해와 미가 있으면 자, 요거는 해묘 요렇게 멀리서 합을 했죠. 아까와 같죠? 미묘 요렇게 합을 했습니다. 신진이 있으면 곧 자와 신진이 해협해서 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신진이 있으면 요렇게 삼합을 요렇게 그렸죠. 그죠? 앞에서도 우리 요거 사유 요렇게 삼합 그려가지고 헹그고 요것도 보면 그 이야기죠. 그죠? 여기 삼합했으니까 왕지엔 자수인 정관이 그대로 그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도 분란이 많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요렇게 멀리 있을 때 요런 구조일 때 요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글자가 뭔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 윤곽이 좀 달라지긴 해요. 여기에 해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비어 있는 게 그죠? 요렇게 하실 때 요 글자가 요거하고 관계를 갖다가 인해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자명이 일어나겠죠? 예, 일어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구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하죠.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죠. 예, 다음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7-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환자 그런데 해소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형충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갑일생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인성격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지지에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있는 것을 만났을 때 이제 두 개의 묘는 하나의 자를 이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에서 이제 그죠. 이 자묘형을 요렇게 했는데 묘가 요 하나 더 있다고 요렇게 했을 때 이 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형이 안 될까요? 과연 이거는 의문부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앞에 우리 그 청간합에서도 두 개가 하나를 그 합을 할 때 그죠? 두 개가 하나를 합을 하거나 이럴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에서 또 술을 만나면 술과 묘가 합을 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그죠? 요렇게 합을 해. 본래는 형이 풀리게 되나? 그 하나와 합했기 때문에 그죠? 결국 양쪽은 다 합을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했으니 곧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형하는 것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요렇게 됐을 때 두 개가 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 요거요. 그죠?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두 개가 요렇게 있어 가지고 묘가 있어 가지고 자묘형이 안 된다고 했잖아. 형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와 가지고 요렇게 합을 했으니까 요렇게 된다는데 요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죠? 이 두 개가 요렇게 해 가지고 형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합하고는 하나가 형이 된다 했거든요. 요거 하나만 뿅 요렇게 하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묘와 술이 요렇게 있는데 옆에 묘는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합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꼬이고 꼬이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막 일단 책을 미끼로 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해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흥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에 좀 중요한 거는 거리, 그죠? 지지에서는 거리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거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육합이라든지 육합에서 격의 변격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쪼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죠? 예. 고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7-5를 읽어 보겠습니다. "또 형충이 있어도 회합이 능히 풀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자년에 이 좀 바뀌었네. 이 지지 일지가 축이고 자년에 온대. 그죠? 예. 자년에 보자. 자년 5 월. 그죠?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예. 다 바뀌었네. 예. 다 바뀌었네요. 예. 정리를 하면서 쪼끔 오류가 있습니다. 자축합이 되어서 좌우충을 예 해소 좌우충을 이렇게 하는 거를 요렇게 하면 해소한다. 그런데 시지에서 사나 유를 만나면 사축오자 이렇게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돼 버리면 축과 사유가 합을 해서 요렇게 뿅 요렇게 합을 해 버렸죠. 아이고, 이거는 근데 따지고 보면 그죠? 이제 뭐가 걸리느냐 하면 축하고 자가 육합이 걸리죠. 요렇게 그죠? 충합, 근데 여기서는 요 삼합 때문에 다시 이 자가 오를 충하게 되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될까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예. 자, 또 계속 읽어 볼게요. 자는 묘월이고 일지에 술이 앉아 있으면 술과 묘가 합해서 가이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술과 묘가 요렇게 육합하니까 요 형은 안 됩니다. 앞에 비슷하게 했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혹시에서 인이나 오를 만나면 인이나 오를 요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 이 삼합이 걸리죠. 그러면 자명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예. 고런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합이 능히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쪼금 알아가야 돼요. 이게 합 때문에 충이 안 되는구나. 충 때문에 오히려 합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대략 그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요렇게 구조 변화를 갖다가 인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원칙은 사실인데 고거는 내가 다 읽고 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마지막 장이 모양입니다. "다시 형충에 있어서 형충을 해소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인제 형충이 있는 형충 때문에 이게 형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고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대저 사주 중에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용신을 형충하면 더욱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형충용신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다른 자리의 형충이 있을지언정 원령의 형충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사용하는 용신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예, 요렇게 돼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병년자월이면 하면 안 되고 병일 줄 아는 거겠죠. 그죠? 예, 자월이면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묘로서 자묘형을 얻었는데 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근데 지지에 또 유를 만나면 곧 다시 유와 충이 돼 가지고 이 원령의 관을 이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되니까 유가 묘충 요렇게 한다 소리죠. 그죠? 요렇게 묘충을 요렇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멀리 있어도 요렇게 한다. 병유는 안 되니까 요렇게 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음 거 읽어 볼게요. 다음에 갑생이 유월이면 묘일지가 충하는데 갑이 유월이니까 일지를 충을 예, 요거는 안 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실제로 적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가로를 쳐 놨는데 요런 일주가 없죠. 그죠? 갑묘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이게 갑일생이 어떻게 묘일지에 충을 하느냐 이 말이죠, 유월에. 이거 안 됩니다. 글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해를 위한 거니까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시에서 자를 만나면 자묘 요렇게 형이 되겠죠. 그래서 원령의 관성이 충된 것이 이제 요렇게 된 게 무력해졌습니다. 비록 다른 궁에서 행충이 있으면 육친의 현극등이 없지만 원령의 관이 여전히 건재하면 그 격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원령의 원령이 중요하니까 원령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 용신을 잡아야 되죠. 그죠? 격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훼손이 되나 안 되냐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행충으로서 행충을 해소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서 행충해야 해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평전제를 좀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 부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조도 조금 일관성이 없는 풀이 또 있습니다. 해석에 좀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형충해압의 작용력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게만 해놨거든요. 몇 개 대도 안 합니다. 이게 대도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따지고 보면 안에 숨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라는 것은 독특한데, 지지라는 것은 대략 하나의 계절적인 의미의 글자들이 4개가 모여 있죠. 요렇게 4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 4개가 모인 것들이 서로 간에 요 상호 관계를 합니다.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은, 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이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과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가 요렇게 있는데 유금이 여기에 있어서 묘충을 하고 있는데, 유가 멀리서 있는 사화하고 요렇게 삼합을 짜나 안 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들이 이 설정이 좀 되기는 해야 돼요. 이 묘유충 때문에 실제로 하면 사회국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운에서 왔을 때 얘를 가져가는 경우에 사유축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는 현상, 그런 빠져나가고 들어오고에 따라서 이제 이 구조가 많이 바뀌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합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묘유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상호 하나의 그냥 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이 묘유충도 삼합도 자매형도 자사유요합도 자유기문도 자유파살이죠. 그죠? 뭐 기문 아니면 파살인데, 이 작용이 이 명식에서는, 이 명식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안에서는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격을 볼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격을 볼 때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병이 이 자월에 병묘는 안 되네. 그러고 보니 하여튼 격을 갖출 때는 월지가 이 격을 세우는 모습에서는 주변의 글자의 방해를 어떻게 하면 일으키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가 격을 세우려면 묘목이라는 것이 옆에서 자명을 걸잖아요. 그죠? 걸어버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유가 회국하거나 사와 이렇게 멀리서 합을 하고 이 묘를 갖다가 제거하는 모양에서 그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월이 여기서는 살아나는 모양으로 그대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신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진다라는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나 사람의 팔자는 이렇게 갖추면 이게 실제로 하면 이 멀리서 회고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묘목이 자매형을 하고, 그죠? 묘충을 하고 하는 것을 다 갖춘 거죠. 그죠? 그러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요런 원칙들을 정해서 우리가 요거를 관찰하기 위한 거죠. 그죠? 격을 관찰하기 위한 모양으로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관점을 가지면서 이 장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중요하다.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격을 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엄청 이제 복잡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면 제가 영상을 자평진전 읽기 요 부분은 실제로 자평진전 읽기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많이 안 봅니다. 예. 안 보는 이유는 아마 자평진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를 아주 그냥 좀 쉬운 책은 자평진전입니다. 아주 어렵지만 아주 쉬운 책이 자평진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다른 책보다는, 다른 격국책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미가 없더라도 읽으면서 자기 세계를, 자기의 그 격국 체계를 만드는 데 바탕을 삼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